네, 안녕하세요. 전 덕다이버 한승우. 네, 안영찬. 네, 김덕일입니다. 네, 계속 e스포츠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네. e스포츠 산업에 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궁금해서 네. 이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느낀 거는 e스포츠가 사실은 나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나 그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면서 많이 했어. 그래서 진짜 더 많이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e스포츠가 뭐부터 얘기할까? 가장 큰 시장이 지금 롤인가요? 네, 지금 LOL 시장이 시장 규모로는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중국은 미쳐 있고 중국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실 건데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는 지금 중국은 아예 막 전용 구장을 여러 개 짓고 있어요. 몇 명 규모에? 거의 한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구장을 거의 콘서트장 같은 느낌? 네, 그 실내 콘서트 장식으로 그러니까 없을 때는 실내 콘서트 쓰겠다 이거야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하이에 하나 지금 베이징에 하나 광저우에 하나 사천 쪽도 지금 하나 성도 쪽 그러니까 쪽도 하나 짓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인기 팀들이 많아요 인기 팀들이 홈구장으로 쓰겠다 네. 와 그런데 완전 프로하네. 그래서 홈구장으로 쓰면은 거기서 MD샵 이제 머천다이징 샵 있고 음식 같은 거 다 판매하고 그 음식 판매하면 다 수익 얻고 티켓팅 수익하고 그렇게 하겠다. 나도 블록체인 쪽에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얘네는 일단은 뭐 기존 인식이고 규제고 이거는 되게 둘째고 일단 돈 있는 애들이 돈 된다 그러면 일단 해. 벌리고 보자. 그게 네. 산업 발전에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뭔 차이가 있냐면은 중국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이때처럼 자수성가를 막 뜨고 있잖아요. 물론 부동산 위주로 해서 뜨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재벌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얘네들이 연령층이 좀 어려요 다. 50대 60대가 아니라 30대 40대 그리고 뭐 만약에 조금 중국 비즈니스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뭐 제가 아는 중국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쯤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물려줘야겠다 아들한테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 직원을 해서 상무를 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대표에서 앉혀버려요 20살에 바로 딱 스타트를 시켜요 그 다음에 자기는 고문으로 빠져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님 뭐 왕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나 회장 아니야 제가 회장이야 제가 하고 얘기해 이러면서 가요 네, 그러면서 잘못된 점만 아들한테 살짝살짝 얘기해주지 아무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얘는 30대가 되잖아요 그럼 벌써 큰 사업체의 10년차 사업 사장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노하우가 30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뭐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이제 뭔가 스타트업을 시작하자면은 걔네는 20대 초반부터 그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 2세들의 얘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되는 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젊은 친구들에 보니까는 신사업에 눈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뭐 그래서 요즘에 중국도 스트리밍 사업 엄청 크게 돼 있고 그것도 뭐 e스포츠도 그렇고 문화 콘텐츠,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뭐 공연 사업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 친구들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건설업을 했으니까 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되 나는 이 사업을 또 벌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레이더망이 들어온 게 e스포츠인 거예요. 이거 좋네. 그리고 e스포츠는 좋은 게 내가 축구단 구단주를 하려면은 진짜 1년에 몇백억 들어가잖아요. 이제 좀 큰 팀 가지고 있으려면은. 그런데 e스포츠는 그 정도 돈까지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구단주 대우로 다 받을 수 있잖아. 소위 말하는 가오랑 다 잡으면서 돈도 엄청 벌어요, e스포츠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투자한 만큼 들어가요. 10억 내가 10억 주였다 그러면은 다음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몇십억 회수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은 실제 축구 구단처럼 네. 뭐 티켓 판매 있고 그리고 뭐 스폰서 판매 있고 광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e스포츠 시장에서 유럽 시장은 조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EU라는 게 하나 묶여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편에 말씀드렸지만 e스포츠의 장점은 10대 30대에 확실한 고정 타겟팅이 있다. 그러니까 포커싱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니까 스폰서들이 이렇게 이 타겟팅을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e스포츠에서 EU는 뭐가 안 좋냐면 EU 연합체가 경제 체제로 좋을 수 있지만 스포츠에서 안 좋은 게 EU니까 어느 팀 스페인에 있고
어느 팀은 독일에 있고 아. 어느 팀은 스웨덴에 있고 이게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스웨덴은 물론 이유는 아닙니다. 네. 근데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프랑스, 막 이탈리아 남부 막. 근데 리그는 웃기는 게 독일 베를린에서 다 해요. 그래서 웬만한 팀들이 다 독일 베를린에 숙소가 다 있어요. EU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팀인데 독일에 있고 프랑스 팀인데 독일에 있고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독일에다 타겟팅을 투자를 해야 돼, 스페인에다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케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네 이게. 그래서 산업이 크기가 좀 힘들어요. 더뎌요. 미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미국 스포츠 그대로 따왔어요.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e스포츠들이 보통 승격 강등 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축구처럼. 근데 그 미국 스포츠를 따라서 강등이 없어요. 그리고 매년 심사를 해요. 매년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네들의 재무 건전성 뭐 그다음에 선수 한 명당 연습실에 그 평수 제한이 있어요. 몇 평 이상의 보장이 돼야지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최저 연봉제 막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이게 통과되면은 잔류. 통과 안 되면은 넌 빠져. 한 다음에 또 한 자리 비었습니다. 튀어나왔어요. 모집합니다. 그럼 또 누구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그런 건 어때요? 그 스포츠에서 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한편의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네. 누가 이 팀 욕하고 뭐 누구 잘리고 잘려서 저 팀 가고. 근데 e스포츠 쪽은 우리가 뭐 페이커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있고 그 사람이 그쵸. 뭐 진솔하게 한 얘기에 대해서 네. 뭐 우리도 되게 흥미 갖고 그러지만 그 정도까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그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e스포츠가 고정팬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몇몇 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콘크리트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막 오만 비난 다 하고 못하면 잘하면은 막 화제되고. 근데 이제 특히 해외 팀이 이게 강해요. 해외 팀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팬덤층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LOL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가 열렸는데.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 RNG라는 팀이 있어요. RNG하고 EDG 팀이 가장 유명한데 RNG가 인기가 좀 많아요. 이 팀들이 자기 팀 응원하려고 한국에 와서 사비 들여가지고 종로하고 여기다 입간판에다 다 광고 내고 네, 우승해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 점령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우승해라. 우리가 이번에 트로피 따간다. 왜냐면은 중국이 한 번도 못 따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중국이 우승했거든요. 1회 대회 때 유럽이 우승하고 2회 대회 때 대만이 우승하고 나머지 대회를 전부 한국이 먹었는데 근데 이번 대회는 중국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았어요. 굉장히 왜 우리나라가 이번에 다 8강 탈락을 했나 하면서 근데 그렇게 5개 광고 내고 지하철 광고 내고 막 영상 광고 내고 경기장에서는 무료로 막 MD 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플랜카드 부채 막 뭐 손난로 이런 걸 다 뿌려요. 막 기자들 오면 기자들한테 세트로 줘요. 박스로 가져가라고. 팬들이 다 돈 모아서 팬덤층이 엄청 강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래도 약간 즐기는 분위기. 서양권은 좀 약간 즐기는 분위기가 강해요. 팬덤층이 강하지만 근데 확실히 아시아권은 좀 팬덤층이 이게 좀 이겨야 된다. 우리 팀 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 욕구가.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정도. 그리고 제가 e스포츠에 대해서 약간 가끔씩 이런 e스포츠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게임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스타가 전통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롤이 있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이 나오고 또 다른 게임이 나오고 네. 이렇게 할 텐데 네. 그거는 사실 축구나 그런 뭐 농구처럼 기존 스포츠와는 또 약간 다른 결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롤이 최고 붐이지만 이제 또 다른 게임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하는 팀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엄청 게임마다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클럽제가 사실은 기존 스포츠하고 e스포츠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국내에서는 뭔가 좀 하나의 이상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우리나라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잖아요. 기업이 아니면 시민 도청이나 시청에서 돈을 밀어주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는데 성과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진짜 프론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막 만약에 뭐 A라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지방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A라는 구단 때문에 뭐 연탄 배달도 했고요. 지역 화목 막 뭐 지역 사회 뭐 봉사 공동체 같은 봉도 이러면서 한 다음에 뭐 하느냐면요. 딱 임원장한테 가서 도자기 딱 하면서 제발 돈 좀 내려주세요. 딱 이렇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야 이번에 우리 좀 회사 좀 어렵다 야 한 100원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근데 선수 파는 거야 그때. 근데 그거의 좌우가 엄청 심해요. 근데
반면에 실제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해외 같은 경우 어떤 식이냐면 클럽이잖아요. 클럽이 하나의 사업체예요. 그래서 대출도 나와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든 레알 마드리드든 어느 팀든 다 부채가 있는 이유가 대출을 한 다음에 상환을 해요. 네. 대출을 해서 이적 자금으로 확 땡긴 다음에 그냥 일반 회사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체예요, 그냥. 사업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 그럼 사업체잖아요.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수를 사와고 뭐 돈을 썼어요. 이제 뭐 경기장도 뭐 하고 뭐 인건비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채워야지. 뭘로 채울 거야? 광고비. 뭐 MD 그러니까 MD 상품이 엄청 다양해지는 마케팅이 게 발달할 수밖에 없네.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까 편에서 말했듯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나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드냐면 그래도 살라고 노력하는구나. 어린이 팬을 데리고 오면 주말에 공짜 입장을 해줘요. 여태까지 역대 100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유니폼도 줘요. 막. 선수용 유니폼 어센틱을 줘 그냥. 보러 오라고. 너 다음에 또 와. 이거예요. 지금 주니까 애들을 잡겠다 이거야. 얘네 나중에 커서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니까. 사실 뭐 국내 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옛날에 어린이 회원들 막 잠바 뿌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그치. 그때 나 맞아 나 옛날에 뭐 어디 뭐 기아 타이거 뭐 헤드 타이거 좋아했었어 뭐 삼성 라이온즈 좋아했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나 삼성 한번 보러 가볼까라고 했다가 이게 한 번 재방문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재방문을 한 번 한다는 거는 실제 스포츠 사례에서도 재방문율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0%에서 한 번 방문한 사람들은 다음에 방문 확률이 50%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 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e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은 물론 티켓팅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주관사에서 약간 공동체식으로 여기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홈앤어웨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뭐 그게 나중에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티켓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익을 나누는 경우는 없는데 티켓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해요. 뭐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선수하고 7대3으로 나눠가지고 구단이 수익을 얻는다던가. 그럼 그게 이제 티켓팅과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선수 연봉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너 스트리밍에서 얼마 가져가라. 네, 몇 프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포트나이트가 항상 핫해요. 지금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SK라는 팀이 만약 예를 들어서 있다. 아니 SK라고 하면 또 특정 팀 지칭이니까 A라는 팀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A라는 팀이 있는데 만약에 뭐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떴다. A라는 팀이 지금 롤을 하고 뭐 스타를 하지만은 배틀그라운드 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포트나이트 나왔다. 포트나이트 팀 만들어.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공동 클럽체죠. A라는 간판은 계속 달고 있는데 얘는 롤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늘리는구나.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봤던 거 포인트는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뭐냐면은 내가 롤 구단주야. 근데 또 이게 시간이 가면 롤 인기가 식고 다른 게임이 뜨면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그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한 구단 밑에 산하가 있는 거죠. 산하로 계속. 여기는 사업체고 산하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팀 그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했어. 근데 뭐 새로운 게임 인기가 없네? 접으면 돼요. 철수. 아니 그 게임에서 나도 얼마 전 되게 놀랐던 게 그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KT에서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거기다가 애들을 막 100명 좀 다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대회를 여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그거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러게 또 약간 저는 어느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클럽 시스템에 대해서 장점은 있는데 아까 말한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한 가지 우리나라 e스포츠의 좀 아쉬운 점이 하나 뭐냐면요. 이제 집중적으로 키웠어. 이것도 엘리트가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스포츠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왔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담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 같은 느낌이 아니라 생활체육 느낌이 아니고 엘리트 스포츠가 된 거야 이것도.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려고 해요. 근데 엘리트 스포츠니까 그때 당시에 막 프로리그 열고 하면서 약간 거짓말 리그가 돼버렸어 이게. 엘리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빙상연맹 이번에 뭐 폭행 사건이 났네 뭐 했네 해도 일반 애들은 모르는 게 모르니까. 우리 시대랑 우리 세계랑은 다른 세계니까. 근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 게 이게 현재 기조까지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e스포츠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딱 이너서클 안에 갇혀가지고 많이 배제를 해요. 나는 좀 이쪽 분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되게 이분들도 게임 좋아하고 순수하고 착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진짜 돈 벌어먹고
잘 살고 싶으면 딴 사업하지. 그리고 딴 데 취직하지. 뭐하러 불투명한 e스포츠에다가 내가 30대 40대가 됐는데 애 이제 막 낳고 한창 클 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진해 있다는 분들, 이분들의 열정 굉장히 존중해요. 근데 자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e스포츠가 국내는 시장이 작아요. 뭐 MD 상품 만들어도 몇 개 안 팔려요. 이너서클을 만든다는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팬들이 나 너와는 달라라고 벽을 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벽을 치는 순간 나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는 A라는 선수는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가 슈퍼스타지만은 이 친구는 우리 도시에 있는 팀에 있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라고 공존의 의미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다 심어주는 반면에 선수하고 이제 약간 그런 산업체와 이제 일반 팬들의 격리된 느낌,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들어올 수 없는 느낌, 돈 들고 뭐 환영하는데 새로운 걸 갖다가 들고 와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사업의 친구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돈을 들고 와서 마치 뭐 여기서 A라는 데서 성공을 거뒀어요. 실제 스포츠에서 막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일로 들어오면 환영하는데 새로 모르잖아. 구글이 처음부터 큰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이 들어오려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근데 그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생활 스포츠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풀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리그,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죠 그때. 그래서 OGN이 온스타넷이라고 그랬어요. 온게임넷이 아니고 온스타넷이라고. 스타만 하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미디어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는 걸 하는 게 맞지만은 여기에 모든 게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생활 e스포츠가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네이버에서 맨날 싸우는 게 망게임 이러면서 하잖아요. 댓글 달면서 뭐 스타리가 뭐 이렇게 기사 나오면은 옛날 게임 망게임 안 해 막 그러는데 롤이 최고야, 뭐 오버워치 최고야, 뭐가 최고야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프랑스 가서 느낀 건데 램파티 위주예요. 그러니까 물론 걔네는 랜선이나 온라인이 좀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겠지만은 뭔가 지역 대회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그 지역 대회를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샌드위치 사 먹으면서 보고 와요. 와 재밌다, 걔 대회하네 이러면서 약간 동네 축제 분위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작은 대회 규모가 이제 모여지면 큰 유나이트가 되면은 큰 대회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생활 스포츠와 밀접이 된 거예요. 그쪽 아니 그 문화네. 그러면. 이게 문화인 거야 이게. 생활 스포츠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100명 모여서 했다 그런 게 많아져야 돼요. 그런 게 많아져야 e스포츠를 갖다가 대회라는 게 우리 동네에서 대회 열린다 이런 그냥 편하게 그래 나갈 수 있고 나 친구들이랑 같이 나갈래 이런 게 돼야 재밌게 즐기고 즐겁게 되고 그리고 건전한 스포츠처럼 스포츠는 꼭 아니지라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지 꼭 마치 프로 선수가 돼야지 뭘 저걸 하고 뭐하고 대회를 나가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 선수가 그 e스포츠는 되게 재밌는 게 경계가 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장도 뭐 온라인 했으니까는 프로 선수하고 나하고 같이 뛸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고상위 랭커면은 그런 장점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활성화가 좀 돼야 이런 것도 뭔가 그런 마케팅 스폰서라든가 이런 것도 활발해지고 산업도 커지고 이 산업이 커져가지고 e스포츠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야 e스포츠의 구단들이 뭐 MD 상품 팔고 티켓팅을 팔고 해도 이 사람들이 구매 의사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서클이 쫙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산업이. 이런 게 좀 아쉽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키우고 여기를 오픈하고 하는 걸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나중에 지금의 10대, 20대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은 우리 사실 일요일 아침마다 축구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 그치. 동네 축구하고 이렇게 뭐 그치. 팀 만들어서 하고 야구도 이렇게 직장인 리그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야 오늘 뭐 우리 이렇게 게임 한번 하고 약간 그렇게 게임한다고 해서 되게 뭐 아직도 게임해 이런 거가 아니라 되게 재밌잖아 사실. 그치.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또 같이 하고 이런 일반인한테도 그런 좋은 시스템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네.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